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지수 2900포인트 턱걸이로 마감을 하고 코스닥은 더욱 심하게 하락하였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장중 눌림을 모두 극복하고 양봉 마감했습니다. 이제 시장 바닥 찍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단기 바닥에는 가깝지만 저는 진바닥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글로벌 시장의 자취를 델타1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아참, 시황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황은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 있지만 시장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황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주위 분들에게 델타1 유튜브 채널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이야기하기에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 시황에서 일본 시장이 하락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니케이는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3%가 넘는 급락을 하였고 그마저도 거의 장 시작 후 스트레이트 하락이었습니다. 게다가 장 마감 후에 유럽 시장 급락되는 니케이 선물이 무려 마이너스 4.25%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 긴 급락 후 긴 아래 꼬리를 달아서 반등에 성공하긴 하였습니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장이 대충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어제 빠진 자리가 올해의 YTD 수익률을 모조리 반납하는 것이었죠. 올해 내내 그렇게 누르다가 스가 총리 사임설로 지난 8월 후반에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해외 증시 그닥 좋지 않을 때 니케이만 홀로 급등을 해서 연초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 그 기시다 총리 선출되고 계속 이익 실현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슬슬 밀리더니 이번 주에 아주 대폭락이 나와버립니다. 이것이 코스피 시장과 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적극적인 현선물 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이틀간의 하락은 풋옵션 롤링 다운으로 일어난 하락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어제 했죠. 그만큼 우리 시장은 지금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서 외부 이슈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니케이가 어제 추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을 박살내놨고요. 홍콩 시장도 바로 밀어버리면서 투자 심리를 좀 망가뜨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 패턴을 보면 오전 9시 50분까지는 현물은 조금 팔더라도 선물만큼은 그래도 순매수를 유지하였는데 홍콩 시장 열리면서부터는 선물을 순매도로 전환한 뒤 닥치고 매도를 해서 오후 2시까지 눌러버립니다.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3천억 원가량 선물 매도를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9월 28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이 매일 증가해서 15,000계약가량 증가가 있었고 선물 거래량도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늘어나서 사실상 오늘 하루 거래량으로는 지난 8월 20일 금요일이 거래량을 돌파하는 그런 폭발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어제 기록한 저점은 이 코스피 YTD 수익률을 모조리 까먹음과 동시에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수요일이 시가선에 근접한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올해의 신규로 주식을 매수하신 분이라면 상당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려 이야기하면 파생시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찍었을 수 있으나 올해 내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었던 개인이 신규 주식 매수세가 뜨거운 맛을 좀 보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코스피 시황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제 왜 막판에 급락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풋옵션 매도자들이 계속 불안해하면서 변동성 매수를 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시장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이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오후장에서 연기금이 비차익 매수로 적지 않은 양을 그러니까 최소 한 1,000억 정도 그 정도 질러대는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신뢰성 높은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연기금은 주식을 순 매도했어요. 물론 저도 지금 위치에서 주식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만 연기금의 주식 매매 패턴은 일반적인 패턴과는 달리 아무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 차원에서의 그 닥치고 매수가 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연기금 매수는 비차익 매수로,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VWAP으로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럴 때 콜옵션 시세가 또 강하게 나기도 해요. 자,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에 본격적인 기관들이 양 옵션 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도 기관들은 열심히 변동성 매도를 했는데 나름 방향성을 가미해서 유리한 가격대에서 양 옵션 매도를 쌓았습니다. 개인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2주 전에 그 옵션 양매도 잔뜩 한 것 다 터졌죠. 그래서 어제 오늘 롤링다운 하기 굉장히 바빴어요. 다행히도 오늘 막내 풋옵션이 3종목이나 신규 상장돼서 이제는 롤링다운 해지의 니즈는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틀간은 이 옵션 시장이 손절매로 시장이 본 거래 없이, 그러니까 현물 거래 없이 또는 선물 거래 없이 밀렸다면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장 후 현물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서 또 아랫꼬리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저는 풋옵션 매도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 어제 오늘 모두 선물 베이시스가 양호한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종가만이 아닙니다. 장중에도 선물 베이시스가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했어요. 마감 무렵 또 베이시스가 급격히 개선되는 것은 신규로 방향성 선물 매도가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멈췄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선물 마감 직전 선물 미결이 무려 5천 계약이나 감소했어요. 대충 손절할 쪽은 손절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누가 손절을 했는지를 보면 아쉽게도 개인이 손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걷어낸 것이고요. 따라서 시장은 단기로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콜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바닥이라고 해서 추세 매수의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하루나 이틀 정도 반등을 할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막 바닥 잡고 쭉쭉 올라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물을 적극적으로 지를 장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이따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이 아시아 세션에서 레벨 다운을 한 상태에서 유럽 본장 개장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2%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장 후 유럽 천연가스가 무려 30%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완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어요. 어제 천연가스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등락폭이 1디짓에서 2디짓으로 가게 되면 그게 단기 꼭지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개장 후 2시간 만에 30% 급등이면 아무리 원자재라고 하지만 단기 꼭지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전력 공급 단가도 미친 난리브로스를 주면서 오버슈팅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이곳저곳에서 마사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선 푸틴이 유럽 에너지 위기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가스가 밀리기 시작했고요. 이거 녹화가 끊겼네요. 다시 이 푸틴이 유럽 에너지 위기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가스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스 가격이 한참 밀리고 나니까 이탈리아의 그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에너지 가격 급등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단기 꼭지를 치고 종가를 마이너스 9.99% 밀어서 일봉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 유럽 증시는 반등을 꾸준히 하면서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 바닥 대비 1% 가까운 반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추가 상승 모멘텀은 얻지 못합니다. 이 원자재 거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초급등 시세가 큰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고 해도 바로 다음날부터 하락이 계속 나온 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회침 하나로 시장이 꼭지를 찍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런 게 원자재 시장입니다. 다만 이런 필회침이 생기고 나면 변동성만큼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증시는 미국 세션 출발할 때의 위치까지 반등을 한 상태에서 본장 마감할 때까지 비추세로 와리가리 흐름을 보인 채 마감을 했지만 이후 증시가 반등을 지속해서 제법 강한 아랫골이 달린 양봉으로 마감을 하자 유럽 지수 선물도 추가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리스크 오프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증시 하락과 함께 유로화가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 후반에 증시 반등과 함께 어느 정도 유로화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원자재 시장 더 보면 이 아시아 세션 후반에 기름은 추가 상승을 해서 브렌트가 결국 83.47달러를 기록했는데 천연가스 사태가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 기름은 먼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대충 꼭지를 쳤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름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꼭지를 쳤다고 생각하지는 또 않아요. 장중에 이 텍사스 기름이 내린 것은 브렌트 기름 때문이지 원유 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 세션에서 이미 텍사스 기름이 마이너스 2%가량 하락을 한 상태였는데 원유 재고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이 원유 재고가 전월비 감소가 아닌 증가가 나왔는데도 기름값이 폭락을 하지 않은 것은 유럽이 그 난리를 쳐도 이 글로벌리로 따지면 유럽의 천연가스 파동은 끝났을지언정 인플레이션, 원자재 전반에 걸쳐있는 인플레이션 이슈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나머지 원자재도 의미 있는 기로에 서 있게 되었는데 이 골드도 유로화 약세로 장중에 세게 눌렸다가 계속 아래꼬리 달리고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도 장 초반의 급락 이후 LME 퍼스트 링 때 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일시적인 숏 커버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중요한 돛지를 형성하면서 시장이 단기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을 정리해보면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피크아웃을 하면서 리스크 회피가 멈췄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박살나면서 함께 따라 내려갔다가 본장 개장 직전까지 나름 반등을 하였지만 개장 직후 굴뚝 주식들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S&P 중심으로 갭 다운 상태의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빠른 반등을 보여서 장 시작 후 보합권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문제는 변동성이었습니다. 어제 그런 갭 다운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폭발하지 않았고 초반이 급등락 이후에 시장이 조심스럽게 횡보할 때도 변동성은 얼마 빠지지 않았습니다. S&P는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새벽 2시 이후로 시장이 더 이상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변동성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이어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수를 쭉 상승으로 그리고 종가 고가로 달렸어요. 근데 어제 기록한 종가 고가가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최근에 기록한 저점권들에서 무려 4거래일 연속 반등을 시도해서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비록 음양이 일봉이 이어졌지만 어제 처음으로 이틀 연속 양봉으로 당겨 올렸다는 것은 미국 시장 또한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급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는 지난 8월까지 변동성이 좀 과도한 거품이 끼어 있어서 지수가 제대로 조정을 받지 못했다면 9월의 변동성은 실제로 시장에서 급락이 처음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한번 폭발한 뒤에 끊임없는 변동성 매수자들이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추가 폭발을 막았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에 반등이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고평가가 아닌 저평가 상태인지라 지금의 반등은 추세적 반등이 아닌 일시적인 반등으로서 금요일 논판 발표에 따라서 재차 변동성이 터지면서 스트레이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늘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추세 상승장으로의 전환은 아직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개별 종목 보면 이 빅테크 위주의 강력한 반등이 있었어요. 굴뚝주는 좀 반등을 했지만 좀 시원찮은 반등을 했고요. 모더나는 아주 강펀치를 맞아서 사실상이 사망 선고를 이어갔습니다. 금융주는 휴식을 취하였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살아있어서 금리 상승의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기름 주식은 유럽 세션에서 브렌트 기름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갭 다운 출발하였지만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이슈가 유럽 자체로는 한풀 꺾였을지언정 글로벌리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장 초반 반대 매매 물량이 좀 있을 텐데 오늘만큼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풋 매도는 쫄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풋 레이쇼 매도가 좋을 것이고요. 오전 10시 30분까지는 풋 레이쇼의 그런 변동성 매도와 함께 약한 델타 플러스 포지션을 끼워서 지수를 좀 따라다니다가 시장이 확실히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면 등가격 콜옵션 매수와 함께 4외가격 콜옵션을 동수량으로 해서 4칸 강세 콜 스프레드를 아주 듬뿍 짜넣어서 시장이 상승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기대되는 반등은 단기에 국한된 반등인지라 오른다 하더라도 388에서 389 정도 선물로 그 자리가 좀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 외에도 장중에 반대 매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는 이 변동성 자체가 초반엔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콜 포지션이 구성은 시가 대비 한 2, 3포인트 이내의 구간에서 구축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도록 해야 하며 풋레이쇼 스프레드 또한 장 초반에는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단지 이 아래쪽으로의 더 이상 급락은 쉽지 않다. 이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 매도를 계속 유지를 권하며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아 세션에서 지수가 상승의 본장에서 갭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이제 단기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건 맞는데 단기 바닥 형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도는 금요일 논팜 이후에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반등아 나와라. 감사하게 때려줄 타이밍 찾아볼게.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세계 증시가 조금씩 YTD 수익률을 리셋시키고 있는데 기존 주식 보유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겠지만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열심히 파생으로 돈을 벌든 다르게 돈을 벌든 그렇게 해서 주식을 싸게 사서 들고 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